정시의 사주명리 제61강.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서 29번째인 임진일에 태어난 사람 임진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임수와 진토로 이루어진 임진일주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의 임수를 적천수에서는 임수통하 주류부채라 하였습니다. 임수는 지상에서는 강과 호수가 되는 것이고 막힘이 없고 유랑하는 속성이 있고 속이 깊어 내면을 알기 어렵고 또 넓은 바다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덕이 있으며 또 총명한 자가 많고 또 윤하지상으로서 박식하고 언변은 청산유서라 했습니다. 또 임수는 제비로서 강남의 긴 여정을 겪어야 하는 인생의 신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고된 면을 나타내는 것이 제비로 나타내서 임수로 나타내는 것이죠. 또 임수는 재단과 음란과 약간은 삐딱함을 보이면서 큰 꿈을 꾸는 자이며 가을에 내린 이슬, 즉 이슬을 표시합니다. 한편 진토는 수분이 많아 나무가 자라기 적합한 땅이고 산명통해에서는 초택으로서 초목이 자라는 물이 많은 연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진토는 땅이지만은 수고로서 물이 많고 오양일음으로서 양기가 서린 봄을 나타냅니다. 임묘진에서 봄의 계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물로는 흑용으로서 임수가 흑색 검은색이기 때문에 용으로서 흑용을 나타내고 흑용은 진취적인 기상과 그리고 권력과 이상을 꿈꾸는 자에 비유하기도 하며 물속에서 하늘로 오르면서 비와 구름을 좋아하니 변화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진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진의 운을 만난다면은 변화의 변곡점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서 여태 것이 아닌 다른 기운으로 대운이 흘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의 물상은 바다 한복판의 섬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이 가득한 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댐의 범람을 막으려면은 무토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토를 만일에 명식에 보는 명조라면은 거기에 무토가 편관으로서 그 사람은 관직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임진은 개강살이고 또 상관이 간대지에 자하여서 입신한 격이 되겠고 또 강성인 편관과 진인 묘지 화계가 어우러져서 성격이 남다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인이 상관을 도우면은 여과 없는 말이 언어가 되어서 여과 없는 언어가 되어서 상대에겐 큰 실망감을 주는 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임진은 지장간에 상관과 편관이 독림하여서 일관성은 다소 떨어지면서 심리 구조도 좀 복잡한 편입니다. 임진은 양인, 상관, 편관이 삼합하여서 진토 안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죠. 개, 무가 있는데 을은 상관이면서 개수는 겁재이면서 양인이죠. 그리고 무토는 편관입니다. 그러니까 양인, 상관, 편관이 삼합하여 작은 것은 눈에 차지 않고 자기의 능력에 비하여 일을 크게 벌린 뒤에는
뒤에 벌린 뒤에는 후회하는 스타일이 즉 임진일주에 많습니다. 또 임진일주는 임수는 지혜를 나타내며 임수는 또 개수에는 밝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또 임진일주는 글재주가 좋으면서 예능이나 예술 방면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충분히 자기를 드러내어 입선할 수 있는 일주가 즉 임진일주가 되겠습니다. 임진은 용이 물을 만나서 만사 형통하는 모양이지만은 하늘로 성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듯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은 임수로 캄캄한 밤의 용에 해당하여서 명조가 병하 태양을 보지를 못한다면 힘들게 사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임수가 병하 태양을 보면은 강희상령으로서 재물을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조의 병화가 불투한다면은 명조의 병화가 없다면은 운에서 오는 때가 즉 좋은 때일 것입니다. 호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온다면은 그 좋은 것이 반감하게 되고 또 유아기에 온다면은 아주 어릴 때 온다면은 부친의 덕으로서 부친이 덕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또 임진일주의 인수를 보면은 상관을 눌러서 고집을 꺾을 수 있지만은 인수가 없을 때는 고집을 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진일주는 지구력이 강하지 못하여서 속전속결성을 보이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물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임진일주에는 지장간 내에 을목 식상과 또 무토 관성이 동임하여서 혼전에 포택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명으로서는 포택의 여명으로서는 갑술, 을사, 정축, 일지 등이 있겠습니다. 임진일주는 개강살 일주 중의 하나입니다. 개강은 북두칠성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에게 자기의 염원을 빌었습니다. 나의 염원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또 개강살이 명식에 있으면 타고난 재능과 리더십이 있고 무엇을 하든 활동적이며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살이를 견디는 힘이 강하며 사업을 해도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진, 무수의 개강살에 해당합니다. 개강살에는 진과 술에만 개강이 있고 진과 술은 천라지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진사가 있고 술해가 천라지망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주에 개강이 없어도 경일간과 임수일간, 무토일간이 진과 술운이 되면은 개강의 기운이 펼쳐집니다. 신강한 명이면은 개강으로 인하여서 과단성, 권세, 지향적으로 부와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은 신약한 경우에는 괜한 고집으로서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고집만 피우기 때문에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명이 개강살이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화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이 군인, 경찰, 수사관, 사법관, 의사이거나 교육계 등 국가의 확실한 라이센스를 가진 경우에는 무난하게 해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업이 부실한 경우에는 대개 부인의 일거리를 배우자가 도와서 하는 형태로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진일주는 태신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태신은 자기의 주장과 그리고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또 세파를 견디는 남다른 재주와 기질이 있는 사람이 또 태신일에 난 사람입니다. 태신일주입니다. 그리고 태신은 글자 그대로 모든 일을 지연시키면 이익이 있고 다가서거나 서두른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 또 태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태신에 해당하는 일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태신에 해당하는 일주는 좀 남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느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나타나겠죠. 육식갑자를 처음부터 육식갑자를 15번째까지를 제1계절에 속하게 하고 1계절로 하고 16번째에서 30번째까지를 제2계절 그리고 31번째에서 45까지를 45번까지를 제3계절 그리고 46번째에서 60번째까지를 마지막까지를 제4계절에 일단 속하게 4계절로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1계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즉 갑자일이 되겠죠. 첫 번째 날은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나아갈 진자를 써서 진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 계절의 첫 번째 나아가는 날은 기묘일이 되겠죠. 그리고 31번째 상계절의 첫 번째 나아가는 날 가보일이 되겠고, 그리고 4계절에서는 첫 번째로 나아가는 날이 기유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 기묘일, 가보일, 기유일을 전부 진신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신일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진신은 나아가는 진짜니까 진신일에 나아가면은 업적이 드러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면은 승리하고 후진하면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감이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진신일에 난 사람은 글재주가 뛰어나서 문장력이 뛰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가 지망생 같은 경우에는 진신일에 난 사람이 단연코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진신일에 난 사람이 근록이나 기인과 합의되면은 명예가 오르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또 교신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교신일은 전부 13번째 되는 날입니다. 13번째 병자일이 되겠고, 그리고 제2계절에서는 신묘일이 되겠습니다. 신묘일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28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병오일이 되겠는데 병오일은 제3계절인데 43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신유일입니다. 신유일은 제4계절의 58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교신일에 난 사람은 교신 특성을 알아보면 교신일에 난 사람의 특성은 교신의 뜻 그대로 머물러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교신은 여러 일에 교신일에 난 사람은 또 여러 일에 화합과 협동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신일에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 일에 화합과 협동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협동과 화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행하면 성공하는데 협동하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은 건물인 사람이 즉 교신일에 난 사람입니다. 교신일에 난 사람은 동업은 절대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태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태신일입니다. 태신입니다. 신자가 그렇네. 잘못 적기가 있네요. 태신인데 태신은 14번째입니다. 정축,
14번째 정축일, 그리고 29번째인 임진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임진일. 그리고 또 정미일, 44번째인 정미일, 그리고 59번째는 임술일, 개강이면서 백호이면서 태신인 임술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일의 특징을 알아본다면은 매사에, 태는 물러날 태가 되니까 매사에 후퇴를 하면은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가가면 그 대신에 손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진신일과 태신일은 반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신일을 난 사람은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성격이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것이, 즉 태신일에 난 사람, 태신일이 난 사람입니다. 다음은 복신일입니다. 복신은 15번째가 되겠죠. 15번째인 제1계절의 15번째인 무인일, 그리고 또 계사일 30번째가 되겠죠. 마지막 이 계절의 마지막 계사일, 상계절의 마지막 45번째인 무신일, 그리고 육식갑자의 마지막인 계해일, 사계절의 마지막이며 육식갑자의 마지막인 계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 복신일 즉 무인, 계사, 무신, 계해일에 난 복신일의 특징을 보면은, 복자는 엎드릴 복자죠. 엎드릴 복자인데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날이니까 매사를 앞으로 나아가면은 매사에 지체가 있다고 했고, 지체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러니까 전진도 후퇴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후퇴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유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신일, 교신일, 태신일, 복신일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진일주는 복성기인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임진일주는 복성기인이지만은 가부지상으로서 지장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게 암합이 바로 공방수와 파혼을 암시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주로서 일갑을 부양해야 하는 일복은 타고난 사람이 즉 임진일주가 되겠습니다. 복성기인을 보면은 갑인, 을축, 병자, 정유, 무신, 기미, 경오, 신사, 그리고 임진, 지금 하고 있는 임진이죠. 그리고 계묘가 복성기인에 해당합니다. 연주가 복성이면은 조상의 음덕과 유년 시절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또 월주가 복성이면은 부모 유산이나 직업적인 혜택이 많이 따름을 의미하고 있고, 일주가 복성이면은 부부 금슬이 좋아서 원만한 결혼 생활과 자수성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시주가 복성이면은 자식에게 복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성기인에 형과 충이 있으면은, 또 형과 충이 있고 공망이 있으면은 혜택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원국이 좋고 합이 있다면은 그 혜택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진일주는 지망살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지망살은 진사로 이루어지고 땅에 거물이 깔려 액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사가 명식에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의 운이 올 때는 지망살의 액으로서 구설수, 교통사고, 시비송사,
강금, 구속 등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가벼운 지망살의 액으로서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에 묶일 경우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봐주기 위해서 꼼짝없이 묶이는 경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 진사술에 천라 지망이 있는 경우에 보육원,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진일주는 지망살로 이루어지고 비급이 모두 동주에 임묘하여서 여명은 공방수를 두거나 파운을 임의하기도 하며 묘궁에 상관인 을묘를 임묘시켜서 자녀의 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라 지망을 갖춘 명조는 활인 계통인 군인, 경찰, 검찰, 의학, 의료, 종교, 역학 등과 관련하여 직업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도 진사는 기술 성분으로서 첨단 산업의 의료계통, 공학계로 진출하고 또 술해는 전문성으로서 의학, 종교, 역학계로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임진일주는 교육이나 그리고 정치계에도 입신할 수 있고 무역업이나 관광 그리고 숙박업에도 재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임진일주에는 특별한 격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특별한 격의 이름이 바로 임기용백격입니다. 임수가 올라탈기죠. 용의 등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용의 등에 임수가 올라탔다는 것인데 임수가 용의 등에 올라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용백격은 임진일주가 진토를 많이 만나게 되면 기하게 되고 진토를 많이 만나면 기하게 되고 또 임목을 많이 만나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목을 만나면 부자가 되고 많이 만나면 부자가 되고 진토를 많이 만나면 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하게 되는 진토를 많이 만나면 기하게 되는 이유가 만나면은 술토의 허자를 불러와서 진술충이 된다는 거죠. 술토의 허자를 불러와서 허충이 되어서 진술충, 그러니까 허충, 없는 자를 불러와서 충하면 허충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허충이 되어서 무토와 정화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속에 있는 정화와 그리고 진 속에 있는 무토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즉 정화는 재가 되고 무토는 관이 되니까 재관이 활성화되어서 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하게. 그러나 단 이미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천간에 이미 명식에 사주에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또 신약한 경우에도 재관이 불용이라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강한 경우라야 재관을 사용할 수 있지 신약한 경우에는 재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용백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토와 그리고 또 임목을 거론하는데 임목을 많이 만나면은 부자가 된다고 그랬죠. 많이 만나면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임목은 무토의 허자를 불러와서 무토가 아니고 술의 허자를 불러와서 술 해가지고 허자를 불러와서 화국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화의 국을 형성하게 되면 화가 임수에서는 재성이 되니까 일단 부자가 된다는 것. 재성도 재물이 되고 재화가 되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강해지니 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수용백격을 임수를 3개 갖추어야
임기용백격으로 보는 견지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진토를 3개 아니면 또 2개 이상 갖추어야 임기용백격으로 보는 견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학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건 여러분들의 지사 선택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임기용백격의 설명으로는 무기토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무토만 앞에서는 거론을 했는데 어느 문서에는 보면 무기토가 불토하고 전부 다 관이 불토하고 유와 술이 없어야 하며, 또 인계수 일간이 제국이나 강국을 이룬다면 격이 성립한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인계수 일간이 제국을 갖추고 강국을 갖추면은 격이 성립한다고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임진일주는 양인의 강성으로서, 양인은 즉 개수죠. 양인의 강성으로서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며, 즉 상관과, 그리고 상관은 임진의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되겠습니다. 상관과 칠살이 무토가 되겠죠. 칠살이 관대지로 타고나 지혜와 재능이 있고 판단력도 있으며 훌륭한 리더십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개와 무의 조합으로서 개와 무의 조합은 양인가살, 즉 살인상정이죠. 살인상정과 을과 무의 조합인 상관가살이 묘궁에 들어서 지나친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 임진일주는 야심이 만만하고 다소 반항적이며 또 승부욕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리를 추구하는 데는 약하여서 끝에는 남 좋은 일만 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임진일주는 지장간의 을목상관이 무토 편관을 극하는 구조로서 일관성이 없고 복잡한 심리 구조로서 조금은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임진일주는 식자우환으로서 아는 게 병으로 재주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을 할 때가 많고 계산 없이 일을 크게 벌려서 손해보고 후회하는 사람이 즉 임진일주라고 했습니다. 임진일주는 배우자궁이 묘로서 배우자와는 인연이 약합니다. 또 임진일주는 큰 물이 흙을 덮치는 격으로서 물로서 재난을 크게 당할 수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또 임진일주에서 편관인 무토는 지장간 내에서 비급인 개수와 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을 하는 의미는 일주에게는 공방수를 의미하여서 예정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게합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공방수를 사람의 어떤 인연으로 보지 않고 재운으로 본다면, 돈으로 본다면 개수와 무게합의 기운은 명주가, 만일에 무게합의 기운을 명주가 4, 5, 미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제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서 재물을 끌어들이는 부자의 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화가 투출해 있다면 재물은 일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만일에 천간에 재가 투출해 있지 않는 명이라면 대운에서 재가 들어올 때, 대운에서 화의 기운이 올 때 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남명이 재의 운을 바람으로 취한다면, 재의 운을 갖다가 바람이 난다면 재화는 돈은 사라지고
또 그렇지 않고 무풍으로 바람이 나지 않고 않는다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죄는 선택적으로 나타날 때가 대부분이며 두 개 모두를 한꺼번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나고 또 재물도 돈도 취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일주에서 을목인 상관은 진토를 보아 대자 묘궁에 놓이고 간목인 식신은 진토에서 세지를 보아서 세종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간목은 없으니까 지장간이 없으니까 종이라는 글자를 썼고 을목은 지장간이 있으니까 자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여명이라면은 자식이 묘궁에, 그러니까 상관은 여명으로서 상관 식신은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 묘궁에 들어서 자식이 자식이 자체가 입지를 얻어도 자식의 덕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식상이 관대와 세지를 보아서 영걸만큼은 영걸은 다재다능한 자식이 되고 또 상관 자식이 관대라면은 입신의 출발점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구축한 자식으로서 양명한 앞날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지의 자식이 식신이라면은 최고 근력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묘궁에서 이때는 이제 묘궁에서 관대와 세지를 지내온 것으로서 남들이 보는 버젓한 화려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궁이기 때문에 없었을 것이며 떨어진 곳에서 그저 조용히 지내온 것일 겁니다. 만일에 그러지 못하고 떠들썩하게 호의호식했다면은 임진개강의 품성과 더불어 주위의 눈총과 구설수로 인하여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을 떠들썩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일주 외에 놓여진 명주의 구성과 다른 어떤 글자가 되겠죠. 구성과 내 대운의 흐름에서 이를 좌우하게 됩니다. 임진일주에서 무토인 평관은 진토에서 관대를 보아서 대자 묘궁에 놓이고 기토인 정관은 진토에서 세지를 보아서 세종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지장간에 있는 경우에는 자를 쓰고 지장간에 없어서 인종을 해 올 경우에는 종이라는 글자를 쓴다고 했죠. 또 평관이 무토 평관이 관대 묘궁은 종교나 예술에 관련하여서는 이미 입신의 길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또 묘궁은 한직에 밀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묘궁이니까. 또 평관으로서의 관대는 군인을 비롯한 국가의 특수직 공무원이거나 또 공무원이라도 기술직이거나 특수직이거나 아니면 기술직이거나 또 민사나 형사권을 갖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평관의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토와 임수의 만남은 임수의 범람을 막기 위한 무토로서 임수의 직업을 안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토 정관이 투출한 명이라면은 세지와 묘지에 종하여 한층 세지와 묘지에 있어서 한층 느긋한 모습으로서 직업에 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지니까 그렇겠죠. 어디 있습니까? 세지니까. 실제로 또 임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은 기토 타김의 형태로서 명주의 직업 변동은 심할 것이며
무엇을 하여도 마음에 드는 직업은 없을 것입니까? 임수가 기토를 만나서 기토 타김이 될 경우이죠. 그리고 관을 자식으로 본다면은 대자, 세종, 대자에 하거나 안 그러면 세종이 됐죠. 세종의 묘궁의 자식은 대에 앉았거나 안 그러면 세에 앉은 묘궁의 자식은 나름대로의 입지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역시 묘궁에 있기에 활발하고 밖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식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일주에서 재성인 병화와 정화는 관대와 세지에 있어서 대종이나 아니면은 세종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남명이라면은 처가 관대나 세지에 위치해서 처덕은 있기에 처의 덕을 본 이후에는 묘궁으로 갈 수 있는 불길의 행로로 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처궁의 평관 묘궁이 나타내는 의미는 평관처럼 고집센 배우자와의 인연으로서 불화를 겪고 끝내는 이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의 경우는 아예 묘궁에 놓여 있기에 관대와 세지는 허울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일주에서 평관으로 묘에 자한 배우자와의 해로 여부는 일주와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과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운의 어떤 흐름이 그리고 또 직업에 따라서 해로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임진일주의 임수가 병화를 본다면은 강희상용으로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묘궁에 위치하여서 이 묘궁이 문제는 거죠. 묘궁에 위치하여서 묘궁의 액은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수에 정화가 투관하고 명주가 임묘진월에 봄에 출생한 경우에는 정인 한파목으로서 정인 한목이 되어서 그것이 목으로 되는 거죠. 정인 한목으로서 새로운 식상의 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상의 출현은 자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생활 근거지의 이동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일거리의 출현과 직업을 얻거나 파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진일주에서 지금 인성은 지장간에 없기 때문에 인종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인 편인을 인종하면은 양종 묘궁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신금인 정인을 인종해 오면은 그러니까 묘종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임진일주는 그리고 재성은과 화의 재성과 토의 관성은 관대지와 세지에 자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재성과 그리고 관성은 자기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는 있지만 인성인 경우에는 양종 묘궁과 묘종 묘궁에 놓이기 때문에 정하여서 인성의 가치를 발휘하기는 힘든 상태이며 오히려 명주가 인성의 모친을 부양하고 모셔야 할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진일주는 모친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해내기가 힘든 경우에 처하게 되고 주위의 인덕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서 오로지 자기의 능력으로서 자수성가해야 할 개강살의 명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일주는 임진일주는 자기 자신이 임묘하였죠. 임묘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알고 청장년기 시절에 자격증을 확실히 취득하여서 일생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확실히 취득하는 것이 임진일주에는 방책이라는 것이죠. 살기 위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진일주에서 개수인 비겁은 진토를 보면은 양종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양자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되는데 또 비겁인 형제가 양과 묘에 있다는 것은 이제 막 태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양은 태지를 막 이제 막 벗어난 거죠. 절지를 지나고 그리고 태지를 지나고 절태 그 다음에 양지를 지나는 것이니까 절태양이 되겠죠. 양지를 지나서 이제 막 태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내가 보살펴야 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진일주는 그래서 형제의 덕을 실제로 논하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임진일주는 이성이나 성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남녀 모두 문제점을 없는 사람이며 또 지장간에 급제를 가지면은 이성의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또 임진일주에 술토가 있거나 또 없는 경우에 술의 운이 오면다면은 무게합으로 인하여서 배우자의 일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전관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자식인 을목 식상에게 해가 올 수 있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명식에 사나 묘의 천을 기인이 있다면은 이때 올 때 사나 묘의 천을 기인이 있다면은 이때 임수의 천을 기인은 사하고 묘이기 때문에 있다면은 손재수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임진일주가 술토나 미토가 있거나 아니면은 화가 많을 경우에는 생활이 오히려 빈궁하고 화가 많으면은 어느 정도에서 한두 개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3개 내지 이상 있을 경우에는 생활이 또 재성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빈궁하게 되고 속 좁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 임진일주의 남자의 경우는 남명은 재성이 공망이니 배우자와 부친의 인연이 약하다 보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 궁에 편관이 들어있어서 나를 극하는 인연으로서 다툼이 잦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인 병화를 인종하여 오면은 관대지에서 화계에 자하여서 그 배우자는 종교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학술, 예술 분야와 인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다. 임진일주는 군인, 경찰, 검찰 등의 법조계, 그리고 교육계나 금융계, 종교나 또 유형 및 사회사업, 그리고 수산업, 무역업, 건축, 토목 등 그 밖에 특화된 업무에 자기의 직업을 삼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특화된 사업이 좀 독특한 업무에 자기 직업을 삼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임진일주의 진해는 개수가 자리하는 수의 고이면서 또 천간에 임수가 자리하여서 지나친 수로 인하여서 위장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수기가 많으면 위장에 탈이 난다는 거죠. 탈이 나기 쉬워서 위장이 편하지 못하여서 피부가 곱지 못하고 피부 트러블이 나기 쉬우며 얼굴색 또한 화색을 갖추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명식에 화를 보고 화가 있거나 화가 있어도 그 화기가 온전하게 유지된다면 위는 물론 피부와 안색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임진일주가 신자진의 수운에는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특히 탈재가 쉬우며 재물이 나가기 쉽다는 거죠. 탈재가 쉬우며 배우자의 건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술운과 미운에는 자자익고 하여서 만사가 막히는 운으로 관제나 송사에 엮일 수 있고, 또 해운에는 원진살로서 재산이 손실되고 작은 시비거리가 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유운에는, 유가 오는 운에는 진유합으로서 배우자가 바람이 들어서 일탈이 생기기 쉬운 운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일주가 정유일생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간합치합하여 해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합이 되고 진유합이 돼서 해로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나 무술일생의 배우자를 만난다면은 천충지충으로서 이별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임충이 되고 진술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별하기 쉬운데, 무술일주에, 그러나 무술일주에서 유의 자나 유금이나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다투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과 유가 합의되고, 그리고 자와 진은 신자진으로서 합의되고, 또 정은 정인 한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술의 어떤 충을 상쇄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진일주가 명식에 금수가 많고 화를 확실히 갖추지 못하면은 심장과 소장에 탈이 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화가 약하면은 심장과 소장에 일단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장과 대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임진일주가 임묘진 봄에 나고 화가 없는 경우에는 비장이나 위장에 탈이 나기 쉽고, 또 4, 5, 미월 여름에 나서 수기가 마를 때에는 신장이나 방광에, 그러니까 콩팥과 방광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임진일주는 혈압, 당뇨, 비만과 여성인 경우에는 자궁질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임진일주는 중년 이후에 신장이나 방광, 위장, 그리고 간, 담, 설계의 질병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중풍이나 비뇨기 계통의 질환에 노출 위험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61강 육식갑자의 29번째인 임진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진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2강은 계사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